안녕하세요. 메이비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탄생화 활련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활련꽃은 꽃말이 애국심이라고 해요. 능소화랑 닮긴 했는데 어떻게 다른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을 하나 크게 그려줄게요. 암술과 수술이 들어갈 부분을 한번 잡아놓고 꽃잎이 들어갈 자리를 정해 놓습니다. 활련 같은 경우는 꽃잎들이 서로 겹쳐서 피기 때문에 직선으로 꽂는다기보다는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부채꽃 모양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꽃잎은 총 5장입니다. 가볍게 활 모양으로 이렇게 휘어주시면서 그려주실게요. 중심부에서 암술과 수술들을 그려놓고 자리를 잡아 놓을게요. 활련화의 가장 큰 특징은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꽃잎처럼 그냥 예쁘게 피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하게 갈라진 게 특징입니다. 그 부분을 살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요. 뾰족뾰족하게 날카로운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활련은 꽃에서 후추 같은 매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코를 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잎을 닮았지만 묻혀서 자란다고 해서 활련화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에서는 황금빛 꽃이 피는 연잎을 닮은 꽃이라고 해서 금연화라고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페루의 잉카인들로부터 금과 함께 유럽으로 가지고 간 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으로 승전화라고 부르는데 이 활련화의 씨앗이 계열병에 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귀중한 보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의 그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을 가볍게 중심부에서부터 꽃잎 방향으로 곡선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사실적인 묘사가 됩니다. 채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결이 이 정도로 있다라는 거 정도로 가볍게 그어주세요. (45도) 아래쪽 살짝 틀어진 부분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형을 그린 다음에 중심부 부분을 꽃이 보고 있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방향에 따라서 꽃잎이 들어갈 자리를 그려주시죠. 갈라 놓은 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은 조금 더 넓게 퍼질 거고 위쪽의 꽃잎들은 중심부 자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짧게 잡히겠죠. 그런 점을 기억하시면서 꽃잎 크기를 가늠해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을 바라보는 꽃잎 크기는 좀 더 길고 커다랗게 잡히겠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꽃잎은 조금 더 짧고 넓게 퍼진다고 보면 됩니다. 펜으로 라인 딸 때는 가이드라인 연필선을 따라서 그려주시되 조금 손에 힘을 빼시고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뾰족뾰족한 그런 부분들도 좀 표현을 해주시면서 부드럽게 물결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활련은 철분과 비타민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서 잎과 꽃, 열매를 먹으면 강장, 혈액순환, 그리고 소독 효과가 있다고 해요. 씨앗이나 잎은 찰바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때때로 씨앗은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위쪽을 보고 있는 꽃잎 형태는 왼쪽과 반대 방향으로 중심부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중심부는 완전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잡아 놓으실 거예요. 위쪽에 3개의 꽃잎이 들어가고 아래쪽에 2개의 꽃잎을 자리 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꽃잎을 넓게 퍼지죠. 넓고 짧게 퍼지면서 가로로 긴 형태가 될 것이고, 위쪽에 있는 꽃잎은 조금 더 아래쪽보다는 길고 세로로 긴 형태로 빠지면서 더 크게 잡힐 거예요. 꽃잎이 시작되는 부분, 뾰족뾰족한 톱니 형태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형태 특징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은 그 형태가 이렇게 말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꽃잎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멕시코와 페루가 원산지인 이 한려는 예전부터 잉카인들이 뿌리를 쓰기 위해서 재배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서 16세기에 이 식물이 유럽으로 들어왔는데 한련의 꽃은 싱싱한 그대로 쓰기도 하고 말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고명이나 샐러드 등 식용으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장식뿐만이 아니라 맛도 좋았다고 하네요. 이번엔 45도 측면 뒷모습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꽃의 형태는 약간 부채꼴 형태의 타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중심부를 잡아 놓을게요. 먼저 꽃받침이 들어갈 부분들이 있겠죠. 꽃받침은 꽃잎 개수만큼 5장인데 보이는 부분은 3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3개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뒤쪽에 말리기 때문에 살짝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받침 사이에 꽃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선을 하나 그어 놓고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꽃잎을 그려줍니다. 꽃잎 크기는 우리가 타원을 그려 놓은 그 형태에 따라서 크기를 가늠해서 그려주면 돼요. 꽃을 식용으로 먹을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암술과 수술 등 꽃받침은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술이라든지 수술 같은 경우는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연잎을 닮은 잎과 봉우리는 실수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방금 그렸던 한련의 형태들을 새롭게 구성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정면을 하나 그리고 또 45도 방향 오른쪽 아랫부분을 보고 있는 형태 하나, 좌측 아래편에 잎사귀 하나 넣고 오른쪽 위쪽에 위를 보고 있는 형태 45도 형태와 그리고 잎사귀들 여러 가지 형태를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연필선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놓고 변형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면을 보고 있는 달려나 형태로 중심을 하나 먼저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꽃을 하나 그려 놓으면 그 크기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릴지를 미리 선점을 해 놓으시면 다음 꽃을 그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측을 보고 있는 45도 뒷모습. 네, 꽃받침 사이사이에 꽃잎 그려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래쪽은 잘 안 보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면서 끝부분만 살짝 그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펜으로 가볍게 따면서 형태 조정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45도 방향을 살짝 아래로 보고 있는 모습의 형태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은 꽃잎이 좀 더 크고 위쪽은 조금 더 짧게 그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연잎을 닮은 잎사귀 한번 그려볼게요. 둥근 형태긴 하지만 너무 동그랗다기보다는 가장자리를 약간 물결 모양처럼 구불구불하게 그려줄게요. 한 번 더 그리자면 크기를 조금 달리해서 형태를 그려주면 돼요. 잎맥은 그물 형태로 힘을 조금 더 뺀 다음에 살며시 그려주면 되겠죠. 잎맥을 그릴 때도 중심점을 너무 한가운데 잡기보다는 조금 형태적인 측면에서 한 7구 정도 점에서 중심점을 잡아 놓고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잎의 형태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꽃과 꽃잎 사이사이 비공간의 줄기들을 곡선을 그리면서 한번 이어 볼게요. 자유롭게 굵기를 조금 달리하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나 형태 그려봤는데요. 제 색은 꽃잎 먼저 갈게요. 같은 색 먼저 쭉 칠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물감이나 색연필 이용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은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두세 개의 같은 계열로 쓰시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은 남겨놓고 채색을 해주세요. 그게 색연필이든 물감이든 상관없이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꽃잎 안쪽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은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짙은 색으로 칠해주시고요. 자, 잎사귀는 연두와 올리브 그린 그리고 짙은 그린 이 세 가지 정도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잎맥은 미리 비워두고 저는 색칠을 했는데요. 그게 형태를 좀 갈라놓고 미리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잎맥 부분들은 좀 갈라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진한색 다 깔아놓고 빛에 따라서 아니면 시든 부위에 따라서 채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본인이 가진 채색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주시되 꽃잎이나 잎사귀가 만나는 부분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짙은 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저희 천천히 하려나 완성을 해봤습니다. 꽃은 잎이라든지 꽃잎의 형태에 따라서 아주 비슷한 형태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능소화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신가요? 오늘 난이도가 있는 하려나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비였습니다.